네, 첫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웨이랜드라고 하고요. 회사에서는 이 웨이랜드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이제 밖에서는 아웃사이더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SRE 팀에서 딜리버리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당근마켓 개발자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음, 뭐 그러니까 이 세션은 오늘 발표에서 이제 앞에 당근마켓 플랫폼이라는 이제 프리픽스가 붙어 있는 발표들이 꽤 많은데 대부분이 다 연결된 발표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만드는 것들이 이제 뭔지 알아야 좀 들으시는데도 편하실 것 같아서 첫 세션은 좀 그 전체에 대한 오버뷰 세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뭘 만들고 왜 만들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고 이제 당근은 뭐 이게 모든 것의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이 플랫폼을 이제 컨트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근마켓에서는 이제 K를 쓰고 있어서 대부분 프로젝트에 이제 K를 붙이는 좀 관습이 있어서 이제 컨트롤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제 회사에는 이제 서비스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SRE가 있죠. 당근마켓에 이제 SRE 팀이 이제 전체 인프라 스트럭처를 다 관리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서비스 개발에서 이제 요청을 하면 어, SRE 팀이 이제 인프라를 이제 생성해서 주죠. 뭐 권한을 주기도 하고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캐시를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느 조직이나 비슷하게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구조가 되죠. 엔지니어가 티켓을 요청해서 SRE 팀을 주고 뭐 히스토리를 남기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SRE가 그 내용을 보고 인프라에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작업한 인프라를 이제 요청한 엔지니어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 둘은 기본적으로 좀 입장의 차이가 있어요. 서비스 개발 쪽에서는 빠른 변경을 계속 가하고 싶고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싶은 반면에 SRE는 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고 여기다 이제 정책도 넣어야 되고 정책을 넣으려니까 좀 형태가 좀 일관되었으면 좋겠고 좀 다 통일된 모양이었으면 좋겠고 또 뭐 보안이나 좀 크리티컬한 부분에 대해서 승인 절차도 좀 넣고 싶고 이런 이제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쪽과 이제 좀 보수적인 입장이 대립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저희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다른 조직들도 많이 할 텐데 이제 사람이 하던 일들이 이제 반복적이 되니까 여기에 이제 자동화를 도입하고 이제 뭐 스크립트나 간단한 프로그램을 짜기도 하고 이제 테라폼이나 앤서블 같은 걸로 이제 인프라스트 에즈 코드를 도입하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시성도 높이고 히스토리도 쌓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할 테고 저희도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일했고 지금도 이렇게 많이 일하고 있죠. 근데 요 방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양쪽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예. 저희는 그렇진 않지만 이제 조직에 따라서는 이제 엔지니어들과 이제 인프라 쪽이 좀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도 꽤 있고요. 꼭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 결국 이게 사람이 껴야 되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요청한 거를 이제 빨리 받아야 되는데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SLR가 계속 그걸만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니면 이게 급하게 오늘 오픈해야 되는데 인프라 요청 까먹고 있다가 급하게 요청하면 또 인프라 조직은 아 이거 빨리 말하지 왜 이제 와서 말하냐라고 하고 또 뭐 악유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서로 그냥 그렇게 많이 일하고 일반적으로 하지만 양쪽 다 좀 편하지는 않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당근마켓도 계속 조직이 커가고 있어요. 뭐 요즘 좀 경제도 안 좋긴 하지만 저희도 이제는 엔지니어가 200명이 넘었고 저희가 이제 서울로 한국에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4개 리전, 글로벌 리전에 이제 알파 프로덕션 하면 이제 8개 클러스터, 이제 서비스 클러스터만 해도 8개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고 제일 서비스가 많은 한국 기준으로 하면 이제 네임스페이스가 200개가 지금 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별로 네임스페이스를 구분하는 정책을 갖고 있어서요. 네임스페이스가 200개가 넘는다는 거는 이제 그 안에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제 훨씬 더 많은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엔지니어에게 이제 그냥 플랫폼을 제공하자. 저희가 SRE가 중간에 껴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SRE한테 플랫폼을 직접 주고 엔지니어가 직접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자는 이제 선택을 했고 이걸 이제 요즘 용어로는 이제 개발자 셀프 서비스라고 보통 많이 말을 합니다. 이제 개발자가 직접 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을 좀 취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싱킹을 지원하는 도구의 이제 디자인 원칙이라는 문서에 나온 글인데 저희가 한 지난 2년 동안 고민하고 했던 내용을 이제 가장 잘 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스레스홀드를 낮추고 이제 하이셀링하고 이제 월을 넓히겠다는 거죠. 저희는 지금은 이제 저희 플랫폼도 이제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우 스레스홀드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예, 진입점을 아주 낮추고 이제 누구나 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이제 대부분의 초점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회사 엔지니어 중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인프라의 이해도만 봐도 이제 인프라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직접 뭐 인프라 팀에 와도 될 정도로 인프라를 잘 하시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플랫폼을 제공해서 저희가 원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그 품질을 맞추겠다는 거죠. 예, 저희가 플랫폼을 줬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인프라를 사용하게 된다면 뭐 개인의 지식에 의해서 이제 실수가 발생하거나 뭐 저희가 원하지 않는 뭐 예외상이 발생하는 것을 이제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아래에 있는 부분을 다 위로 맞춰서 이제 상향 편준화를 시키는데 이제 플랫폼을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반대로 이제 그 위에 있는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의 자유도는 좀 뺏길 수가 또 있어요. 뺏길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로우 스레스홀드를 더 지금 집중하고 있어서 이제 밑에서 끌어올리는 쪽에 훨씬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조금씩은 하고 있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아까 그 원칙에서 이제 하이셀링, 이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더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더 편하게 할 수 있는가를 더 고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컨트롤 이제 배경을 좀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컨트롤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만드는 이제 프로젝트고 2021년 7월에 사내 오픈했어요. 사내 발표를 했고 그때 제가 딜리버리 파트에서 이제 배포 시스템으로 당시 이제 아르고 CD로 쿠버네티스를 이용하던 배포를 개선하기 위해 새 배포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제 컨트롤을 구축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도 배포 시스템이라고 사내에 공개하지 않고 이건 SR팀이 제공하는 컨트롤 플레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개를 했어요. 지금 2년 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가 저희가 2년 동안 어떻게 만들었나가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플레인이라는 의미로 이름이 이제 컨트롤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배포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제가 딜리버리 파트에서 배포를 하고 있어서 21년 11월에 저희가 그때도 미덥을 한번 했어요. 미덥 때 이제 그 저희가 만드는 배포 시스템 만든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한 3, 4개월. 그러니까 실제로 만든 건 뭐 6개월 넘었었지만 이제 공개하고는 그때 뭘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혹시 더 그 내부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요 발표를 좀 찾아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당시에는 뭐 이렇게 생겼었고 이제 웹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생겼었고 간단한 이제 배포 정도를 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이게 사실 보여주는 편에서 간단한 이제 데모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뭐 딱히 의미 없는 그냥 SRE 미더업이라는 글자가 뜨는 간단한 웹 서버입니다. 웹 서버이고요. 이런 소스 프로젝트가 있다고 할 때 이제 해당 프로젝트는 이제 도커 파일 이런 이제 그러니까 만들어 놓기를 저희가 가이드하고 있어요. 이제 도커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이제 각 팀에서 하게 됐고, 그러면 이제 컨트롤로 넘어와서 이제 최초의 프로젝트를 한번 등록은 해야 됩니다. 요거는 수동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을 적고 이제 아까 만든 GitHub 저장소 이름을 적으면 나머지들은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제 기본 세팅 가지고 등록을 하면 프로젝트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내 가이드가 나오고요. 저희가 이제 만든 이제 배포 매니페스트, 저희는 이제 쿠버네티스를 다 쓰기 때문에 쿠버네티스를 추상화해서 간단한 야물로 만든 저희에게 필요한 서비스 라우팅 정의 이런 것들을 만든 배포 매니페스트가 있고요. 이 파일을 저장소에 이제 지금 예제 그대로라서 이제 포트 번호만 3000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면 이제 배포 준비는 완료가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형태라서 이제 그냥 가이드 된 대로 그냥 바로 할 수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와서 이제 다시 오면 이제 배포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물론 저희가 이제 액션도 제공하고 있어서 CI를 통해서도 배포를 할 수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뭐 거긴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UI에서 이제 배포를 누르면 저장소에 이제 기본 브랜치에 이제 최신 커밋을 가져와서
바로 배포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프리페어 단계와 이제 알파 배포, 프로덕션 배포로 이어지게 되는 배포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프리페어는 이제 간단히 생각하시면 여기서 이제 도커 빌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커 이미지를 만들어서 도커 푸시를 하는 과정을 이제 저희 안에서 담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빌드하는 로그를 볼 수 있고 프리페어가 끝나면 이제 알파 배포까지는 자동으로 이어지고 알파에서는 이제 뭐 IAM 권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야물을 쿠버네티스 야물로 변환해서 적용을 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만들어진 쿠버네티스 야물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배포가 완료됐으면 이제 워크로드에 가면 지금 알파만 배포했으니까 이제 알파에 가면 배포된 서비스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요. 버전과 함께 이렇게 볼 수 있고 저기 이제 보안 때문에 좀 가려놨는데 저기는 이제 배포된 URL이 있고 URL을 누르면 이제 바로 서버가 그래서 저장소를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이제 저희 클러스터에 서버를 띄우는까지 과정은 이제 간단한 플로우로 하면 이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제 뭐 프로젝트 리스트가 있고요.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이제 배포 리스트가 있고 저희가 배포 이거를 만들 때 아르고에서 좀 힘들었던 부분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누가 언제 뭘 배포했는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뭐 찾으면 있기는 하지만 정보가 뭐 아르고 CD와 각 저장소에 흩어져 있어서 찾기도 어렵고 또 깃허브에서 찾아도 이게 깃허브 아이디만 보고 이게 어느 회사 직원인지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항상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슬랙에서 찾아보고.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는 저희가 내부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깃허브 아이디 같은 게 아닌 회사 직원이 표시되기를 바랬고요.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 형태를 통해서 누가 언제 어떤 커밋을 배포했는지를 이제 표시하도록 이제 시각화를 했고요. 프로덕션은 이제 승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배포를 나가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배포가 나가면 관련 모니터링을 프로젝트에서 바로 찾아갈 수 있게 이제 컨트롤이 다 어떤 배포가 나갔고 어떤 구성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쿼리 이제 로키랑 이제 프로메테우스에서 이제 쿼리를 이제 링크에다 넣어서 바로바로 로그랑 매트릭을 볼 수 있도록 연결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배포 매니페스트는 이제 작성하기 쉽게 이렇게 미리 보기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옆에서 왼쪽에서 작성하면 오른쪽에 이제 변환되는 쿠버네티스를 좀 미리 볼 수 있게 요거는 사실 쿠버네티스 좀 잘하는 사람한테만 도움이 되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요거는 이제 뭐 데모로 보여드리긴 어렵긴 한데 이제 저희가 배포할 때 이제 힘든 것 중 하나가 이제 권한이었어요. 이제 배포 나오면 S3도 접근해야 되고 여러 가지 권한을 받아야 되는데 권한 특성상 모든 개발자에게 이제 IAM 세팅을 마음대로 하게 열어둘 수는 없고 그 부분은 좀 막아뒀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정책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권한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제 저희한테 티켓을 끊어야 되는 되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플랫폼을 만들면서는 아까 보여드린 그 배포 매니페스트 파일 옆에 이제 IAM.json, IAM 정책이 담긴 JSON 파일을 두고 매핑을 해두면 이제 배포 나가는 서버에 해당 IRS가 이제 꽂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 나가는 과정에서 그 IAM을 업데이트하거나 생성해가지고 바로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를 거치지 않고 이제 직접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정책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모든 거를 다 세팅할 수는 없고 이제 얼로우 리스트로 특정 부분과 특정 패턴만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저희랑 이제 그 외의 것들은 저희랑 얘기해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구성을 보여드리면 이제 사내 이제 당근마켓 엔지니어들이 이제 컨트롤을 사용하고요. 컨트롤 뒤에 백엔드로는 이제 고CD를 쓰고 있었어요. 고CD는 소토스에서 만든 CD고요. 그러면 이제 고CD를 통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를 하고 저희는 이제 빠르게 좀 기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가장 활발하게 개발을 하는 이제 한국만 이제 선택적으로 적용을 했어요. 저희가 글로벌에 있지만 컨트롤은 이제 한국만 배포할 수 있는 초기 형태를 갖고 있었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능을 추가하다 보니까 이제 고CD뿐만 아니라 이제 컨트롤도 직접 클러스터와 이제 통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워크로드예요. 아까도 살짝 보셨지만 워크로드에서 이제 각 서비스의 형태와 이제 아르고 CD
엔지니어들이 저희 엔지니어도 익숙하기 때문에 요 형태도 이제 아르고 CD와 좀 비슷하게 이제 구성을 했는데 아르고 CD는 이제 쿠버네티스 관점의 리소스를 다 일일이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걸 추상화해서 실제로 봐야 되는 라우팅이 어떤 서비스로 들어가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시각화해서 보기 쉽게 운영을 했고요. 연결을 했고요. 또 여기서 이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게 이제 리스타트 서버를 이제 리스타트하거나 파켓 수를 늘리거나 이제 HPA를 적용하는 거를 이제 쿠버네티스 야무를 잘 몰라도 그냥 여기서 버튼 한두 개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이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아까 그 배포 때 보신 것처럼 이제 서비스 대시보드나 이제 그러니까 매트릭 확인이나 로그 확인 같은 것들에 바로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포를 하면 이제 환경 변수 세팅이 있는데요. 환경 변수 세팅도 그 전에 이제 저희한테 되게 불편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플레인 환경 변수는 쿠버네티스 야물에서 이제 컨피그 맵으로 세팅을 하고 있었고 시크릿 같은 거는 이제 파라미터 스토어 AW 콘솔 가서 세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컨트롤을 만들면서는 이제 이걸 모두 AWS 시크릿 매니저로 통합을 했고요. 처음에는 그냥 AWS 시크릿 매니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사용성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어서 이제 화면을 붙였어요. 화면을 붙였고 이 아르고 CD에서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야물로 따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젝트마다 이제 기본 환경 변수도 좀 다른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는 이제 플랫폼으로 추상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기본 환경 변수를 다 똑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컨피그 저희는 이제 환경 변수를 이제 컨피그라고 부르는데 컨피그를 이제 종류별로 만들어서 그 안에 환경 변수를 세팅하고 이를 아까 보여드린 야물에서 배포 메인페스트 야물에서 연결해서 환경 변수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만 하면 이제 저희가 배포할 때 자동으로 연결해서 넣어주고 있고요. 또 그 기존에 불편한 것 중 하나가 이제 크론잡이었어요. 서비스와 같이 이제 한 네임스페이스여도 크론잡도 많이 쓰게 되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좀 보기도 어렵고 아르고 CD는 이제 쿠버네티스 리소스의 관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크론잡은 일단 서비스랑은 좀 형태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저희가 이제 크론잡답게 좀 쉽게 볼 수 있게 뭐 스케줄이나 이제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를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아직도 좀 개선을 많이 고민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기존에 거의 많이 안 되던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수시로 요청 오던 게 이제 수동 트리거, 아르고 CD에서 이제 크론잡을 디버그 할 때 수동 트리거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저희가 이제 쿠버네티스 권한을 실행 권한을 주고 있진 않거든요. 읽기 권한은 개발 엔지니어들한테 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버튼으로 수동식을 실행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비활성화 잠시 멈추거나 아니면 로그를 바로 볼 수 있고 이제 성공 실패 기록을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모양에서 이제 다음에 발표해 하실 이제 ON이 전사 배포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알았을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컨트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이 당시만 해도 이제 빠르게 저희가 POC, 그러니까 저희의 개념을 좀 증명도 해야 됐고, 기능을 빨리 제공해야 됐기 때문에 되게 심플한 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컨트롤은 아무것도 안 갖고 있었고, 그 CD에 모든 데이터를 담고 그냥 그거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UI에 불과했는데, 이제 점점 고도화를 하고 기능을 붙이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상태로는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고 여기에 이제 DB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직접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DB를 붙여서 확장을 했고 그 확장을 한 뒤에 이제 내부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던 이제 글로벌 배포를 이제 구현을 해서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리전에 다 배포할 수 있게 이제 구현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아까 고CD를 쓰던 것을 이제 아르고 워크플로우로 교체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UI를 붙이면서 얘기할 때 뭐 항상 개발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백엔드는 이제 이렇게 만들면 교체할 수도 있어요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도 실제로 교체할지 몰랐어요. 근데 한 2년이 안 돼서 이제 교체를 하게 됐고 요 작업이 잘 진행돼서 성공적으로 교체를 하고 뭐 저희 입장에서는 고CD에 그렇게 만족하고 있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 적절한 시기에 고CD를 잘 활용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또 적절한 시기에 이제 아르고 워크플로우로 교체해서 유연성을 잘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글로벌 배포 관련해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알프레드가
이제 그 글로벌 배포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이렇게 이제 배포는 어느 정도 작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좀 고민했던 거는 이제 오너십이었어요. 네, 이제 배포는 일단 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서비스 팀들은 이제 서비스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뭐 테스트 프로젝트 띄우는데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누가 담당이지? 누굴 소환해야 요게 해결되지가 SRE 팀 입장에서 항상 어려웠어요. 결국은 이제 그걸 잘 아는 사람, 계속 해본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고 이 프로젝트는 누가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었기에 저희는 이제 카탈로그라는 서비스 프로젝트를 하나 더 띄워서 이제 여기서 그 오너십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GitHub 아이디 대신 사용자 그러니까 직원 이름을 보여주는 것도 좀 억지로 구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카탈로그에서 다 정보를 관리해주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도 훨씬 쉽게 돼주고 있었고 여기서도 이제 해당 프로젝트가 여기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느 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해당 팀의 멤버가 누구인지를 이제 사내 조직도와 연결을 해서 보일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부서별 프로젝트나 뭐 담당 프로젝트 같은 것도 볼 수 있게 됐고요. 이런 거는 이제 조직도가 이송되거나 이제 프로젝트를 이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팅해서 쉽게 조직 구조를 바꿀 수 있고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담당 슬랙을 따로 요청을 원하면 뭐 온콜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뭐 경우에는 이제 슬랙도 세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에 대한 오너십을 좀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나니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 리소스도 좀 관리하고 싶어졌어요. 클라우드 리소스도 똑같은 문제가 있죠. 이 DB 누구 거지? 어느 프로젝트에 쓰는 거지? 아니면 이 레디스 지금 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와 연결된 건지 이제 요거는 SR팀에서 다 파악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연결을 했고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오너십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제 의존성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를 이제 찌르는 모든 서버를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를 연결하는 의존성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를 이제 오너십 갖고 관리하는 프로젝트가 어디냐를 관리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AWS에서 해당 내용을 리소스들을 긁어와서 저희 컨트롤 내에서 프로젝트를 매핑할 수 있고 다른 프로젝트 이전도 시킬 수 있고 이렇게 리소스도 이제 프로젝트에 연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컨트롤에 이제 뒤로 이제 연동이 되어서 이제 통합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대렉이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오너십 관리를 위한 데브옵스 기반 만들기란 발표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계획하고 있긴 했는데 또 마침 작년부터 이제 IT 겨울이 왔죠. IT 겨울이 와서 많은 조직이 그럴 텐데 이제 비용이 많이 이슈가 되기 시작했고요. 뭐 저희도 이슈라는 게 아니라 좀 얘기가 나왔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마침 또 저희는 이제 리소스 오너십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비용 시각화를 하기 시작했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보여드리면 이제 각 프로젝트별로 이제 AWS 리소스와 이제 쿠버네티스 리소스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쓰고 있고 어디가 비중이 높은지를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래프나 아니면 이제 뭐 먼슬리, 데일리, 아월리로 이제 변화 추이를 볼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보통 클라우드를 쓰면 세이빙스 플레이나 뭐 리저브드 인스턴스가 써서 할인을 할 텐데 그거는 이제 랜덤으로 적용이 되니까 사실 할인율은 중요치 않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요게 이제 그쪽 팀의 뭐 예산 안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쓰냐라기보다 추이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뭐 튜닝을 하거나 아니면 새 프로젝트가 나갔을 때 어느 정도 뭐 비용이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의도치 않게 비용이 증가한 건 없는지를 이제 각 팀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그 전까지는 이제 하이퍼 빌링에 들어가거나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직접 개발자들이 셀프 서비스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게 목적으로 이런 비용 시각화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카탈로그처럼 컨트롤 뒤에 코스트라는 프로젝트가 컨트롤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뭐 이 부분은 이제 오늘은 발표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소스를 이제 오너십을 관리하게 되니까 이제 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제 리소스를 생성하고 싶어졌죠. 그냥 생성까지 여기서 해버리면 훨씬 관리도 쉽고 생성할 때 이제 오너십도 바로 연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KRP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하나씩 고민하면서 이제 리소스를 생성하고 직접 운영할 수 있게 기능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컨트롤에 붙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앨런이 클라우드 리소스에 관련해서 이제 이후에 발표를 해서 자세한 얘기를 하실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컨트롤은 어느 정도 거의 다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내 엔지니어는 이제 컨트롤만 보고 있어요. 그 뒤에는 이제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고 기능들이 붙어 있지만 그래서 다 컨트롤이라는 단일 UI로만 다 모이도록 하고 있고요. 개발자들이 이제 여러 주소를 찾아가는 것도 되게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냥 컨트롤 주소만 오면 여기서 다 딴 데로 이동하더라도 여기서 다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하길 원했고 한 곳에 한 UI에 모여 있어야 더 좋은 통합되고 더 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으로 한 거는 이제 추상화를 한 거죠. 점점 이제 인프라나 뭐 아키텍처나 모든 게 다 점점 복잡해지는데 이제 엔지니어들이 알아야 될 이제 받는 이제 인지 부하는 점점 커지고 그 커지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했을 때 저는 이제 플랫폼으로 추상화를 통해서 그 인지 부하를 낮추고 이제 어디까지 알아야 되고 어디까지는 몰라도 되는지를 이제 플랫폼이 이제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만들 때 항상 그 고민을 이제 여태도 계속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고요. 이거를 알려줘야 될지 알려주지 말지 계속 이 고민에서 이제 기능을 선택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뭐 로스레스홀드 얘기로 했는데 추상화를 한다는 거는 사실 일부 부분에서는 자유를 뺏는다는 것과도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급 기능을 많이 안 쓰는 프로젝트에서는 괜찮지만 뭐 다양하게 막 해보고 싶은 뭐 쿠버네티스 너무 잘 알고 막 이런 팀에서는 좀 불편함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그거에 대한 트레이오프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발자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이걸 만들면서 이제 실제로 그냥 이게 사내 서비스가 사내 플랫폼이 아니라 실제 외부에 있는 서비스처럼, 아주 좋은 사용자 경험을 줘야 되고, 이제 SRE의 입장상 어떤 부분은 이제 실제로 정책적으로 막아서 불편함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고 정책적이니까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이제 그거를 그러면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더 개선해서 많이 불편하지 않게 그런 걸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이제 기능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쓸 수 있을까? 이 과정들이 더 정말 필요한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난 2년 동안 얻은 이득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든 게 맞나?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 뭐 ROC 좀 개선 안 되나? 이런 고민들도 좀 실제로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만드는 게 그래도 실제로 저희한테는 맞는 방향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프라 작업 요청이 확실히 줄었고요. 저희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줄었고 그 줄은 시간을 저희가 다시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쓸 수 있게 됐고요. 네. 그리고 설정에 대한 디버깅 시간도 많이 감소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이거 뭐 라우팅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라고 가면 이제 대부분 복붙해서 만드니까 이제 오타가 어디 있는지 이제 눈 빠지게 찾고 실제로 많은 부분은 이제 오타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찍어내기 때문에 오타로 인한 거는 아예 볼 필요도 없고 만약에 있으면 전부 다 오류가 나겠죠. 프로그램의 특성은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대신 이제 딴 데가 괜찮으면 이 프로젝트만 이상하게 설정될 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 외 부분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제 금방금방 좀 문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제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간단하게는 이제 클러스터를 올리면서 이제 리소스에 추가 옵션을 쓴다거나 EC2 메시에 이제 추가 리소스를 세팅해서 쓴다거나 할 때도 이제 아르고CD에서는 이제 각 프로젝트를 일일이 해야 됐다면 지금은 이제 저희 컨트롤에서 내부 소스만 바꾸면 이제 다음 배포는 다 그냥 알아서 다 적용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훨씬 변경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프로그램이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다 모양이 점점 똑같아지고 있죠. 지금 아르고 LCD 여전히 있는 프로젝트들은 다 다른 모양을 갖고 있는데 그걸 이제 컨트롤로 조금씩 모아오면서 같은 모양이 되어 있고 같은 모양이 되어 있다는 건 SRE 입장에서 변경이나 아니면 이제 개선을 하기 훨씬 좋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모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점이 있어도 저희는 이제 아르고 CD에서 컨트롤러로 넘어가는 걸 아직 권장사항으로 두고 있어요. 이제 계속 권고하고 홍보하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 앞으로 아르고 CD로는 배포 못 합니다. 이제 컨트롤러만 다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진 않아요. 예, 모두 다 이제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고 특정 팀이 우리는 그냥 그래도 아르고 CD를 계속 쓸 거예요라고 하면 아르고 CD를 그냥 쓰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이게 사내 플랫폼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내 플랫폼의 좀 특성을 좀 생각해 보면 이제 경쟁 제품이 없어요. 인프라 SRE 팀이란 건 이제 그럴 권한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강제를 해도 되죠. 이제 아르고 CD는 다음 달부터 안 씁니다. 다 컨트롤로 넘어오세요라고 하면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경쟁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좋은지도 알 수가 없죠. 실제로 정말 좋게 만들고 있나? 그런 건 알 수 없다고 생각했고, 제공자의 입장에서 빠지기 되게 쉽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쓰라고 하면 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 엔지니어들이 이를 만족하고 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싫은데 뭐 쓰라니까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 마련해 놓은 장치가 아르고 CD를 이제 경쟁 제품처럼 놔두는 거죠. 네, 저희는 이제 아르고 CD보다 좋아야 되고 사용자들이 아르고 CD를 선택한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아르고 CD만큼 좋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로서 놔두고 있는 겁니다. 대신 이제 좋은 점은 이제 고객이 내부에 있다는 거죠. 우리 컨트롤을 좋아하는 고객도 있고 예, 한 층만 올라가거나 사무실만 이제 돌아다니면 싫어하는 고객도 있고 이탈한 고객도 있고 다 있어서 이제 외부에서 사스하는 플랫폼과 다르게 저희의 고객과 잠재 고객을 다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볼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왜 못 들어오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뭐 모르는지 실제로 얘기해 보면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아니면 그쪽 프로젝트의 특정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 기능을 제공하기 전에 못 가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범용성보다는 이제 사내 플랫폼 저희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드는데 는 이제 범용성보다는 이제 우리 당근마켓에서 어떻게 제일 좋을 수 있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면서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범용성이 더 중요하다면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고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겠죠. 저희가 이렇게 만들겠다는 건 아무래도 다른 데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당근마켓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아 같은 어떤 거를 만들고 이제 그거를 이제 플랫폼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플랫폼으로 만들기 쉬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제 이주를 시키지 않고 권장으로 계속 놔두는 건 한참 동안은 계속 권장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 판단에서는 저희는 더 좋은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사내 엔지니어들한테 이제 컨트롤이 실제로 좋아서 선택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그런 구도를 계속 만들어 놔야 저희가 정말 좋은 플랫폼을 만들 수 있고, 만약에 사내 엔지니어들에게 불필요하고 불편하다면 저희가 이거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저희가 이제 다른 노선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현재로서는 네, 죄송합니다. 기능을 구현해서 어느 정도는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